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3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또 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항상 똑같은 삶입니다. 진심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막 내 인생이 막 굴곡지는 것보다 되게 무난하게 가는 걸 원합니다. 뭐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서 너무 찌질하고 가난해진다든가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 정말 무탈하게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넘어가는 삶을 정말 꿈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삶이에요. 사실 사실 좀 거의 여유가 넘치죠. 그러니까 돈의 여유는 없는데 시간의 여유가 넘쳐. 그게 좋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큰 사건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잘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 이제 강의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매일매일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강의 시간들이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 예전 같으면은 강의가 막 2개, 3개씩 겹쳐서 막 정말 하루 종일 강의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요즘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막 하루 종일 강의하고 이러는 것보단 하루 꾸준하게 쭉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 다행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주말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맨날 손 빨고 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주말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삶은 평일에만 좀 반짝 일하고 종일 놀고 뭐 이제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이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요? 뭐 그렇죠. 저는 그냥 제 삶에 만족하면서 작은 거에도 이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떤지 사실 궁금한데 뭐 제가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일일이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매일같이 뭐 할 때마다 뭐 글 좀 써주세요 막 맨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이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233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도 2개 좀 먹어보려고 이번에 칸타타 콘트라 베이스 시리즈 디카페인 블랙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 앤 샷 이 커피를 2개 좀 들고 와봤고요. 일단 최근에 안 먹어봤던 커피라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콘트라 베이스 디카페인은 나온 지 좀 됐는데 워낙 디카페인류를 제가 안 좋아해서 또 맛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안 샀다가 요즘 들어서 제가 잘 안 먹어봤던 커피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들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좀 관심을 좀 안 가졌던 커피들을 하나씩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시야에만 갇혀 있었구나. 나 역시도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커피의 다양성을 스스로가 부정한다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싼 거든 비싼 거든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다양하게 먹어보는 게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반을 또 개강해서 물론 이제 보통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왜냐면 뭐 사실 새로운 아이템 뭐 이렇게 새로운 뭐랄까 스토리가 맨날 샘솟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커피를 먹어서 이제 그런 걸 경험 삼아 클래스 할 때마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로운 반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 제 방송 맨날 들어봐서 알겠지만 맨날 똑같잖아. 그쵸? 혼자 개소리 하다 끝나고 커피 조금 먹어보고 끝나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얘기의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기조는 창업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똑같은 얘기만 떠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크나큰 인류의 차원에서 그러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커피를 한 지가 24년인데 참 굴곡진 삶을 저도 보내왔습니다. 물론 좋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았고 뭐 여러 인간 군상들을 다 만나보기도 했고 물론 이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대체적으로는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던 삶과 뭐 사실 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다 부모님의 어떠한 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 부모님이 해준 것 속에서 다 해먹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굴곡지고 고난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커피를 할 때만큼은 어떤 부모님의 손길을 떠나서 진짜 독고다이로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이제 좀 자립하는 그런 느낌으로 참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누군가 이렇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그런 스타일이지 막 누구한테 좀 빌붙어서 막 의존하면서 좀 이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커피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저와 같이 한때 어떻게 보면 커피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블루 오션이라고 불리웠던 한 15년 전에 한 20여 년 전 그 시대를 같이 동고동락했던 선배님들이 지금은 이제 몇몇 고인이 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뭐 대부분은 좀 잘 안 좋게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자영업자 시장, 특히 커피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낀 게 많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보통 카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4, 5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는 들지 않습니까? 뭐 돈 1천만 원 그러면 사실 누구 애 이름도 아니잖아요. 뭐 새우깡 먹듯이 1,000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돈 10만 원 정도야 어떻게 해서든 다 쉽게 쉽게 쓸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사실 1,000만 원 1억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돈일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서민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이런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제 입장에서 자칭 선생이랍시고 있는데 그들이 망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도 이제 새로운 반이 생기면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에 이제 뭐 카페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망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는 이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대부분은 큰 소득 없이 그러니까 성과가 없이 매듭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1년, 2년은 좀 잘 나가. 그래서 좀 뭐 한 3년, 5년 성공했어. 근데 한 7년, 8년,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왜? 실질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무한 경쟁 아닙니까? 왜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는 기업을 필두로 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구조 속인데 여기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도 쉴 틈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그냥 만만하게 들어왔다가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제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해하는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마 카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저 역시도 카페를 하면서 한 10개 정도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건 4개밖에 없어요. 그 4개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한 2, 3년 내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어떤 내 수익을 걷어 갔었던 얘기를 하는 거지. 길게 봤으면 아마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송도 매장도 봤을 때 송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 이제 제가 커피 리본을 했던 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8년 정도 했던 건데 물론 제 돈이 아니라 다 남의 돈으로 장사를 했었죠. 제가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지 내 돈으로 장사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놈이 진짜 양아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뭐 이제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익을 다 챙기는 그런 나쁜 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인 척 코스프레 같은 거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도 제가 학원생들한테 나를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빼고는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없죠. 물론 뭐 좋은 사람이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적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신조인데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 끊임없는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사실 그냥 이렇게 방송이나 뭐 현장보다는 이런 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일로 어떻게 보면은 제 소득 활동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제가 오죽했으면 카페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카페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나름 카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나도 카페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 있으실 텐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밌고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그것은 잠시 곧 현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제 힘든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카페를 해서 기쁘고 좋았었던 추억이 상당히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힘들었던 생각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도 이제 제가 가르치던 반에 지금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종강을 했는데 20대 이제 젊은 이제 친구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간호사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제 간호 일을 그만두고 이 좀 쉬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카페 알바를 했었던 경험 때문에 이 커피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찾아오게 돼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케이스였는데 상당히 이제 열성적이고 일단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애들이 눈빛이 살아 있어. 상당히 이제 외모도 이쁘장한 친구였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커피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서 실제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도 많이 먹고 뭐 드립백이나 원두도 사서 먹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도 했던 친구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억에 남죠.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종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에피소드를 저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친구가 드립백이랑 원두를 사갖고 와서 이 학원생들이랑 선생님한테 커피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을만 했어요. 커피가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사장님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 사장님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넌지시 얘기를 꺼내는 게 그 사장님이 자기한테도 해주기를 절대 카페 창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냥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 얘기로는 이제 그분도 이제 커피 쪽 일을 한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됐고 이제 작년에 카페를 오픈을 해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제 토로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마 카페를 운영해보고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아마 카페를 차려서 계속 좋았던 적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리가 정말 좋아서, 뭐 좀 운이 타고나서, 뭐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다 겪어요.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다. 우리
강의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분 얘기를 듣고서 더욱더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면서 왜 주변 사람들이 카페를 차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남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사실 좋은 얘기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이 커피 업계는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피 터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곳이 이곳이라서 진짜로 다른 내 경쟁 업체가 좀 문을 닫아야만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카페를 차려서 운영할 때에도 내 경쟁 업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우리 매장 매출 올라간다고 좋아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시지만 이 커피 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개소리를 또 갑자기 초반부터 왜 하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 그냥 주변에 이제 좀 힘들다는 사람과의 이제 좀 제가 최근에 후배가 개인 카페를 한 지가 한 2년 차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선배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짠하죠 마음이.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지 다 아니까.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 좀 뭐 이렇게 버티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절박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사실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이라도 많으면 뭐 정말 매출이라도 올려주고 싶고 돈이라도 투자해주고 싶은데 정말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친구라 사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지 못하거든요. 그냥 힘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응원의 메시지밖에 할 말이 없는 허접한 아저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 얘기를 요즘에 듣다 보니까 오늘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많이 좀 마음도 무거워지고 센티해져서 오늘도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몇몇 계셨거든요. 저희 반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무거운 주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이제 또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칙칙한 얘기 했죠? 아이씨 짜증나 씨. 나 이렇게 사기 싫은데. 네. 오늘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먹으면서 좀 마음을 좀 풀어야겠어요. 자, 일단 롯데칠성의 이제 콘트라 베이스 시리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RTD 업계 현재 롯데칠성이 넘버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동서식품이랑 뭐 격차가 워낙 좁아서 뭐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오고 가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콘트라 베이스. 네, 지금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또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안 돼. 근데 미쳤어 내가. 콘트라 콘트라 베 아이씨 콘투라래. 콘트라 베이스. 자, 콘트라 베이스의 이게 지금 제품군이 콘트라 베이스 스위트 아몬드까지 또 이제 제품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5가지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맞나? 뭐 아무튼 좀 제품이 좀 많은데 일단 누적 판매량이 좀 있나 볼게요. 콘트라 베이스 누적 판매량 어디 있냐? 기사에 있나 볼까요? 2019년도, 2020년도 누적 판매량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도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1월 8월 누적 판매량 2,700만 개.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때 2,700만 개니까 요거를 1년치로 보게 되면은 뭐 한 5천만 개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해에 5천만 개면은 1년에 5천만 개면 뭐 지금 한 10년 잡아도 한 5억 개. 상당히 판매량이 적지 않은 거죠. 22년도 기사에도 딱히 누적 판매량이 나온 건 없고요. 여기 보면은
2022년도 4월 26일 기사에 2018년 5월 출시 이후 2021년까지 누적 판매량 1억 7천만 개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럼 3년 동안에 1억 7천만 개면은 한 해에 보통 몇 개야? 한 5천만 개 정도 되겠네요. 한 해 5천만 개 정도 판매가 예상되는 수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수치랑 비슷하겠죠? 네, 뭐 아무튼 2023년도 기사에도 이제 뭐 좀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눈에 비용 딱 들어간 거 없고, 자 이제 RTD 커피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RTD 커피 판매 실적? 네. 롯데칠성 원큐 음료 사업 발목 잡는 칸타타 무단 건기식 입힌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일단 뉴스 쪽을 검색해 봤을 때 기업 실적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스타벅스 중국 RTD 시장 공략 나섰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롯데칠성대 동서식품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 동서식품과 롯데칠성 용어 상박 뭐 이런 내용의 기사는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최근 데이터에서는 어디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런 내용은 아직 기사화되어 있지 않네요. 근데 뭐 최근 이제 순위로 봤을 때는 이제 롯데칠성이 1위인 걸로 나왔는데 이제 최근 데이터가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커피 음료 매출로 한번 검색해 볼까? 커피 음료 매출 뭐 딱히 최근 그 매출 순위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좀 있으면 좋은데. 자, 지금 롯데칠성 음료 1분기 영업이 감소되는 부분만 나왔지 판매 실적에 대한 내용은 아직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글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커피 음료 매출 비슷한 기사 하나 검색이 되네요. 2023년도 2월 달 기사인데 이코노믹 데일리에서 3고 시대 대용량 RTD 커피 인기 고공행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저당 RTD 커피 요즘 이제 제로 칼로리 시대죠. 지금 뭐 웬만한 음료수는 다 제로와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뭐 스프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뭐 로우 슈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 아예 이제 제로 슈거 뭐 이런 걸 나오고 있어서 제가 특히나 이제 입이 싸구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한 탄산음료 이제 제로 다 먹어봤는데 뭐 펩시 제로, 코카콜라 제로부터 해서 뭐 탐스 제로, 뭐 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다 사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로 음료들이 그냥 먹을 만은 해요. 그렇게 맛이 없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 콜라를 먹을 때만 해도 제가 제로 콜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제로 탄산음료 먹어버릇하다 보니까 또 제로가 또 입맛에 맞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노브랜드 제로 커피를 좀 먹었었는데 이제 노브랜드에서도 이 제로 콜라 시리즈가 나와요. 근데 이 노브랜드 제로 콜라가 또 뭐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어디 갔어? 한번 검색해 볼게요. 또 어디 갔어? 노브랜드 내가 뭐 얘기하다 이거 하고 있지? 제가 지금 노브랜드 제로 콜라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싸니까 이 제로 콜라가 6개들이가 3,000원? 3,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싸요. 그러니까 개당 거의 이제 600원 꼴이 안 돼요. 거의 600원 꼴인데 약간 이게 코카콜라 제로랑 느낌이 맛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유사해서 오히려 펩시 쪽보다 이 노브랜드 게 더 입맛에 좀 잘 맞더라고요. 은근히 맛이 괜찮아서 먹었는데 이걸 검색하다가 어디서 이게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물론 원래 안 좋은데 어디서 봤더라? 노브랜드 제로 콜라. 누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제로 성분이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또 찾아보면 또 뭐 안 나와. 미칠 것 같아. 여기 나왔다.
이게 노브랜드 제로 콜라는 에리스 리톨이 들어간다고 누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건강을 생각해 먹은 제로슈가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에리트리톨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이분이 소개하시면서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더 건강에 안 좋아진다. 여기 써 있기로는 당, 알코올은 물에 잘 녹으며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 그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아이씨 발음 구려 에리스리톨이 당 알코올 중 설탕의 7, 80%가 정도 되는 감미도만 가지면서도 청량한 맛이 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체내에서 에너지원은 이용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처럼 혈액응고나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에리트리톨을 멀리 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이게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이거를 또 논문들을 또 찾았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읽어보고 이걸 요약했는데 미국 유럽인 대상 2,000명에서 800명 정도를 했는데 상위 25%인 사람이 하위 20%인 사람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다. 이제 동물 실험을 결과했더니 에리스리톨을 혈액에 주입하니 혈소판이 어쩌고 해서 응고될 위험이 있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에리스리톨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안 좋겠죠.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제로에도 이제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데 0.7g 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제로 음료들이 이제 이건 역시 이제 몸에 좋은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뭐 물론 엄청 많이 먹으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있는 거를 이제 알고 먹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먹으면서 좀 스스로가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저도 다 제로 콜라 시리즈 같은 걸 다 바꿔놨거든요. 집에 이제 냉장고를 열면 다 제로 시리즈예요. 뭐 콜라, 펩시 콜라, 또 뭐야, 뭐 스프라이트, 탐스, 또 뭐지? 칠성사이다.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그냥 마트에 산다 싶은 이제 제로 시리즈 특히 세일할 땐 다 이제 쟁겨놨거든요. 지금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면은 이제 2 플러스 1 행사를 하니까 보통 개당 가격이 이제 700원 정도 꼴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산음료를 한 캔당. 그러니까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캔 음료가 보통 한 1,000원 돈 하니까 이제 또 제로 시리즈를 지금 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개소리를 좀 떨어봤고요. 이제 제가 지금 내가 할 얘기는 이게 아니잖아. 본론은 대용량 RTD 커피가 이제 요즘 대세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을 하니까 이 마트 같은 데를 가보셔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것들은 많이 쓸어 담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걸 사서 먹어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면 사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는 RTD 커피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제품 종류에 따라 뭐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동서, 롯데 칠성, 그다음 투썸 플레이스, 폴바사, 파스쿠치 등 카페 프랜차이즈도 RTD 커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디야도 뛰어들었죠. 이제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음료 시장 규모가 1조 4,500원, 500원이래. 1조 4,500억 정도 된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기사니까 지금 2023년도 규모는 또 다르겠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매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음료 시장 규모가 더 커졌겠죠. 왜냐면 출시되는 음료들도 많아지니까. RTD 커피 시장이 이제 동서식품이 25.6%, 동서식품이 다시 1등 탈환했네요. 롯데칠성 25.3%,
메일유업이 15.9%, 그러니까 1등이 동서, 2등이 롯데, 칠성, 3위가 메일유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게 25.6%와 25.3%가 거의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1등, 2등 하는 게 좀 이상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맨날 둘이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나머지 이제 떨거지 이제 메일유업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거의 이제 10%대인데 현재는 이제 동서식품이 다시 1위를 탈환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롯데칠성 쪽에서도 더 다양한 상품군을 강화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디카페인은 플러스 이 블랙 플러스 샷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콘트라베이스 요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조는 롯데칠성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롯데칠성 디카페인 요걸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가 이제 60%에 에티오피아 40%. 이게 커피 원두가 그렇다는 얘기고, 디카페인은 이제 스페인산이 65%, 베트남산 35%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마셔볼까요? 제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따서 걸 어스 아써 뭐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쓰다. 쌉싸름한 맛이 좀 세고요. 특유의 인공 향이 좀 있습니다. 그 인스턴트 커피들이 나는 좀 약간 고소하면서 약간 누룽지 사탕 있죠, 누룽지 사탕. 약간 구수하고 달큰한 그 누룽지 사탕 향이 있는데 첫맛과 중간맛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이게 중후반부부터 끝맛이 좀 써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이상하게 쓴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이런 쌉싸름한 커피가 이제 국내 웬만한 커피 먹는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들이죠. 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새로운 반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커피들을 이제 먹여봅니다. 수강생들한테. 뭐 이제 수강생들 반응이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커피의 맛을 좀 어떻게 느끼나, 이런 걸 지금 매번 이제 테스트 하려고 이제 로스팅을 해서 이제 커피를 매번 먹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학원에 있는 생두를 가지고 보통 활용을 하죠.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생두나 원두를 가져가서 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학원에 있으면 학원에 있는 걸 쓰는데, 오늘도 이제 한 9명 정도가 있는 클래스에서 이제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커피를 먹었어요. 이제 과테말라랑 코스타리카를 먹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좋은 품종의 좀 개성이 강한 커피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산미에 대한 거부감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커피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프랜차이즈 커피만 먹을 때 이 신맛이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커피는 쓴맛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팍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쓴 커피도 싫어했지만 신 것도 뒤지기 싫었어. 근데 나중에 커피를 계속 먹으면서 내 입맛도 좀 교정이 되고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부터는 이제 산미를 좀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게 한순간에 바뀌긴 좀 어려워요. 이런 좀 익숙하지 않은 맛이. 생각해봐. 우리가 라면 그러면 보통 다 그 맵고 짜고 약간 그런 류의 얼큰한 게 라면이라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갑자기 일본식 라면을 들이밀면은 좀 느끼하니 좀 뭔가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라멘 그러면 맨날 뭐 신라면 같이 얼큰하고 뭐 이런 라면만 생각하다가 일본 라멘을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한 90년대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처음 갔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일본 라멘이 국내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라멘이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하게 됐을 때는 조금 왜 일본 라멘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커피가 약간 디카페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만큼 상당히 기존 커피랑 많이 유사한, 어이구 많이 유사한데 내 커피 쏟을 뻔했어. 미쳤구나.
예전에는 디카페인류들이 그 특유의 그 맛없는 그 맛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디카페인들이 상당히 일반 커피와의 차별성이 별로 안 느껴진다라는 게 확실히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근데 왜 그 카노 노란색 아니 카노 그 연두색 커피는 왜 이렇게 맛이 없었을까? 자, 이제 또 하나의 커피는 콘트라베이스 블랙 앤 샷입니다. 이 요즘에 나온 거고요. 얘도 롯데칠성에서 만들고 있고, 얘는 에티오피아 40%, 브라질 30, 과테말라 10%, 콜롬비아 10%, 온두라스 10%. 그러니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중남미 커피에 에티오피아를 섞었죠. 그러니까 뭐 워낙 이런 블렌드는 뭐 너무 흔해서 많이 하는 방법이라 이상하진 않은데, 일단은 좀 맛을 봐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이 디카페인에도 에티오피아를 섞었지만 사실 에티오피아의 맛이 안 느껴져요.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이 써놓기는 뭐 에티오피아가 들어갔다 뭐죠 그러는데, 그렇게 먹어보면 이게 에티오피아가 있나? 뭐 이런 느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여기다가 블루 마운틴을 섞었다 이렇게 써놔도 알 길이 없어요. 그쵸? 좋은 걸 썼다고 그냥 광고해놓고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넣었구나 그러지 진짜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왜냐면 맛이 안 느껴져요. 얘도 이제 원두는 그렇고 일단 커피 향을 좀 첨가했다고 써있네요. 얘는 지금 그 커피 추출액 농축액이라고 브라질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얘도 먹어볼게요. 콘트라 베이스 블랙 앤 샷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얘를 꼴꼴꼴꼴꼴꼴꼴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말고. 자, 마셔볼게요. 어, 뒤지게. 내 입맛에 안 맞아. 도대체 이거. 역시 이 콘트라 베이스 시리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나마 뭐 그냥 메일이나 메일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먹었던 이디야가 훨씬 맛있네. 이게 집에 콘트라 베이스 이거 두 개 있는데 아우 얘는 약간 설탕을 넣거나 우유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우유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유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우유를 넣으면은 오히려 이런 커피류들이 더 괜찮아질 수 있어. 설탕을 살짝 넣고 우유 넣으니까 훨씬 낫다. 여기다 설탕 넣고 우유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디카페인도 우유 넣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이거는 우유 넣어서 먹어야 되는 커피인 것 같아. 이게 진짜 저한테는 입맛이 좀 안 맞아요. 그 인스턴트의 인위적인 커피 향 플러스 상당히 커피 맛이 좀 세요. 그러니까 쓴맛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죠. 이게 딱 먹으면 약간 쓴맛이 확 치니까 그 거부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그 탄향 스모키한 느낌도 상당히 좀 있어서, 그러니까 씁쓸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 여기다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설탕 타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쓴 커피들이 설탕 타야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프레소도 뭐 많이 태웠네 어쩐데 그래도 그런 원두 가지고 설탕 넣어서 에스프레소 내려 먹으면 달고나 같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기호를 이러콩저러콩 마치 뭐 내 편견으로만 평가할 수도 없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보편적으로 커피가 뭐 쓴 게 좋다, 신 게 좋다 이런 거는 뭐 각자 취향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커피를 태운 것보다는 덜 태운 커피를 먹는 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또 좋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클로로겐산이 있는 산미가 나는 커피들, 이제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네, 이제 좀 활성산소를 없애는 측면에서라도 약간 좀 산미 나는 커피 쪽으로 좀 돌려보심이 어떨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어줍지 않은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런 개소리 해봐 여러분들한테 뭐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도 많이 태운 커피보다는 덜 태운 커피가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냥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과 블랙앤샷을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는 좀 별로다. 내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할래? 자, 이제 금주의 커피 기사 소식들을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또 개소리를 저의 개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제가 카누 이제 캡슐 커피 샀던 거 또 리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누 캡슐을 제가 미리 다 사놓긴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리뷰해버리면 이제 맛을 정확하게 음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거는 제 앞전에 이제 콘트라베이스 디카페 블랙을 먹어서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콘트라베이스가 먹었을 때 좀 써서 여기다 좀 제가 물을 조금 넣었어요. 물을 좀 넣으니까 그냥 콘트라베이스 블랙 있죠. 그 느낌이랑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을 희석하기 전에는 좀 쓴맛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물을 좀 타니까 그냥 일반 콘트라베이스 블랙처럼 먹기가 무난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고. 이 정도면은 먹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쓰게 했을까? 아무튼 첫 맛이 제가 좀 써서 이제 좀 물을 좀 탔는데 이제 좀 인스턴트 커피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커피 기사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원두 커피가 이제 계속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듯한 어떤 시그널들을 주는데, 지금 이것도 원두커피 줄인상 편의점 2,000원짜리 찾기 힘드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CU 제외한 즉석커피 가격을 올려, 그러니까 이제 기계로 내려주는 커피 얘기하는 거죠. 이제 CU의 겟커피 발음에 주의해야 돼. 겟커피 네, 2,000원 올해 4월 인하라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4월 5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제 인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할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이즈는 이제 좀 1,000원대고 이제 빅 사이즈로 나갈 때는 이마트 24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100원. 이게 정확하게 사이즈도 좀 알려져 있으면 좋은데 올해 5월 인상됐다. 그리고 이제 세븐일레븐의 아이스 그랑데 네, 2,400원. GS25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컵 2,100원. 올해 3월 인상 이렇게 써 있는데 편의점 즉석 원두 커피 중 편의점 커피를 애용하는 2,000원짜리 빅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럴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전만큼 소비를 안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뭐 물론 제가 들어가는 돈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뭐 빚이 있어서 뭐 다달이 뭐 이렇게 돈을 은행에 뺏긴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량이다 보니까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조용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뭐 대출을 받아 뭘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도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네. 자, 일단 지금 빅사이즈 커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는 소개 글이 나와 있는데, 뭐 사실 편의점 가격이 뭐 오르면 싼 거 먹으면 돼. 아니, 좀 사이즈 작은 거 먹으면 되지. 왜냐면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메리카노가 1,300원 정도면 먹으니까, 아이스도 이제 한 1,8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800원도 비싼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컴포스 가서 먹으면 되지. 요즘에 카페가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가성비 찾으면 돼요.
지금 저도 편의점 커피를 요새는 안 먹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저가 프랜차이즈 먹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사이즈 자체도 기본 18온즈에서 한 25온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다 대부분 이게 커요. 예전처럼 이 작은 사이즈는 거의 안 보이고 16온즈도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18온즈 아니면 거의 20온즈, 거의 500에서 600ml 정도 양이에요. 물론 이제 얼음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또 양이 또 먹었을 때 뭐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게 이제 하삼동, 지금 제가 아직 리뷰는 안 했죠. 방송에서 리뷰는 안 했는데 하삼동 커피도 먹어봤고, 그리고 이제 블루샥 커피도 사서 먹어봤습니다. 이제 그거 먹으러 일부러 갔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네에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성비 대비 맛있다는 얘기예요. 뭐 뒤지게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도 개인 카페나 좀 돈 주고 먹는 커피가 더 맛은 좋죠. 근데 밸런스도 확실히 더 좋은데 요즘에 이 저가 커피들이라고 불리우는 빅사이즈 이 가성비 커피들 뭐 1,500원에서 보통 2,000원대입니다. 보통은 이제 컴퍼스처럼 1,500원에 이제 아이스 핫 다 먹을 수 있는데 제가 화삼동이라는 브랜드를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이 브랜드도 나온 지가. 그러니까 사 먹어본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화삼동은 솔직히 지나다니면서 뒤지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편견이 생긴 거죠. 이제 편의점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안 먹다 보면은 잘 안 먹게 돼요, 진짜로. 편의점은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이따금씩 먹지. 근데 그것도 편의점도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커피 뒤지게 많이 먹어요. 진짜로 시음한다고. 그러면 커피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집에 와도 뭐 커피가 넘치니까 솔직한 얘기로 집에 굴러다니는 게 커피인데 맨날 캡슐 커피다 뭐 드립백이다 뭐 이렇게 RTD 커피다 보는 보는 장소마다 커피가 굴러다니니까 커피 사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억지로 이제 사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왜냐 먹어봐야 알거든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는 거랑 내용이 달라서. 근데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단 말이에요. 진짜로 맛이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말 가성비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새끼 또 맛 뒤지게 있다고 가서 먹어봤더니 뒤지게 맛없네. 또 이러면 사실 할 말 없는데. 진짜 1,500원, 2,000원짜리 주고 먹는데 사이즈도 크지. 어?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뭐 멋스럽지. 거기다 맛도 괜찮지 하니까 솔직히 깔 게 없어. 1,500원 주고 먹는데 뭘까? 뒤지게 맛없어야 까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제 리뷰 안 했던 커피들도 이제 먹어보고 이제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먹어봐야 맛이 괜찮은지 알고 좀 마음을 가다듬을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다짜고짜 리뷰했는데 뒤지게 맛없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먹어봤더니 웬만한 이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럼 솔직한 얘기로 여기 비싸졌어? 좀 싼 거 파는 데로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먹을 게 천지야. 진짜로. 그러니까 2,000원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이제 진짜 캡슐로 먹든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캡슐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먹듯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맥심 커피 또 퀄리티는 어떤가? 이 디카페인이 참고로 카누 디카페인은 맛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어떨지 그러니까 스틱형으로 나오는 건 좀 맛이 별로였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는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이제 선택지가 참 많구나. 왜냐면 이제 커피 업계가 뭐 단합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좀 약간 단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피 가격대라는 게 뭐 3,000원, 뭐 2,000원대 뭐 이렇게 딱 어떤 그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없죠. 그냥 경쟁이 뭐 치고받고 치열하게 일어나니까
뭐 컴포스만 보더라도 핫 아이스가 1,500원 동결이잖아요. 아메리카노는. 나머지 라떼류는 올렸지만 이제 아메리카노만큼은 이제 건들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노 가격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시장 쪽으로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메가커피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아이스가 2,000원이어도 사 먹긴 합니다만, 솔직히 저 같으면 이제 컴포스를 먹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다, 그런 취지에서 요즘에 프랜차이즈 커피들도 상당히 수준이 좋아져서 상당히 가성비 만족도가 높다,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메가커피 본사의 횡포, 더는 못 참겠다, 점주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점주 협의회를 뭐 구성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왔다 갔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맞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4일부터 제로 사이다 무료 변경 신설, 추가금은 점주의 몫이다. 여기 그러니까 점주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이제 제로 사이다를 원래는 돈 주고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왜냐면 일반 사이다보다 원래는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원래는 비싼데, 요즘에 이제 제로 열풍으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음료 업체들이 다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음료들이 보면 이렇게 다 할인 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음료랑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제 더 싼데, 싸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로 음료를 먹고 있고, 저 역시도 웬만큼 제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오는 음료들을 다 사서 먹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프로모션을 많이 하니까 마트 갈 때마다 이제 집계되는 거죠. 뭐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 행사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하다 보니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술이지. 그러니까 상술인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계속 먹는 거고, 먹어봐서 별로면 이제 안 먹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음료업계가 이 제로 열풍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붐을 타고 많은 음료들이 이제 제로 음료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이런 탄산 음료가 들어가는 뭐 에이드 종류 이런 거를 제로 음료로 바꿔준다, 이제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런 걸 참 발빠르게 잘 움직여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나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잘 쫓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로 음료가 이제 예를 들어 추가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점주들한테 분담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보통 이런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본사 쪽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본사 쪽에서 이제 좀 부담을 안는다든가, 아니면 반반씩 안는다든가, 좀 약간은 그 가맹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배려를 하는 어떤 제스처 정도를 해줬었는데, 요즘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좀 안 그런가 봐요. 다 모든 거를 이제 점주한테 넘기니까 이 메가커피가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본사가 가져가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프로모션에 관련된 모든 행사,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맹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 프랜차이즈의 성격이 좀 이래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 이제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본사를 좀 잘 봐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본사가 좋다, 이렇게 어떤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사, 커피 프랜차이즈 1위부터 20위, 창업비용 비교 분석 가맹본부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디카페인 커피 하면 좀 마시고, 목이 이렇게 마르지? 아, 목은 타네. 자, 이거는 이제 창업경영신문에서 실려 있는데, 약간의 이제 광고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보죠.
네, 브랜드 그 순위로 봤을 때 1위가 투썸 플레이스.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이걸 뭐 고려를 했대요. 어디서 한 거냐, 어디서 한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야? 어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에 등록된 커피 프랜차이즈 2022년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874개의 브랜드는 938개. 뭐야? 가맹본부가 874개, 브랜드는 938개다. 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2,558개와 직영점 1,144개라고 하고, 평균 영업 기간은 6년 2개월이다라는 어떤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6년 2개월이면은 보통은 제가 봤을 땐 이 가맹점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재계약을 할 때쯤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보편적으로 평균 영업 기간이 6년이라는 얘기는 보통 5년을 이제 좀 잘 못 넘긴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넘기면 어느 정도 정리한다는 분위기가, 실제로 동네에 이 장사를 잘 보셔도 5년 이상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해야 그래도 좀 오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5년에서 10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제가 있었던 이제 커피 리본도 한 8년 정도 하다 나왔죠. 네, 투썸 플레이스가 일단 1인데, 뭐 표준 점수가 1000점 기준으로 800점, 회사 규모가 100점 만점에 100점, 성장률이 90점, 100점 만점에, 재무 안정성이 100점 중에 76.67점, 광고 홍보가 100점 중에 90점, 관리 충실도가 100점 만점에 70점, 가맹점 수익성이 100점 만점에 50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종별 순위를 매겼는데, 일단 1등이 투썸 플레이스고, 2등이 백다방, 3등이 벤티, 4등이 그 메가커피, 5등이 이디야 커피, 6등이 디저트 상고, 7등이 메머드 익스프레스, 8등이 파스쿠치, 9등이 컴포즈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컴포즈가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으네요. 네, 왜냐면 벤티가 오히려 훨씬 더 높게 치고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조금 신빙성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브랜드가 거의 다 이제 하위로 밀려나 있으니까 이게 뭘 근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일단 뭐 점수를 매겼는데 뭐 순서가 그렇대요. 그냥 한번 재미로 보세요. 네, 8위가 파스쿠치, 9위가 컴포즈, 10위가 커스텀 커피. 이 커스텀 커피를 제가 최근에 교육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기 라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커스텀 커피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검색해볼까? 제가 비싸면 또 안 먹거든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비싸면 안 먹어요. 커스텀 커피. 근데 여기가 뭐 라떼가 맛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진짜로 이런 매장이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네? 잘 몰라. 일단 커스텀 커피가 서울에 제법 있네요. 일단 그래도 을지로점을 한번 보면은, 일단 오늘 휴무라고 하고, 일단 매장 자체, 종강역 쪽에 있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캔 아메리카노가 5,300원. 뒤지게 비싼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거의 개인 카페보다 비싼데? 캔 아메리카노가 335ml 5,300원. 캔 라떼 6,300원. 카페 라떼 4,800원. 아메리카노 3,800원. 씨. 내 취향 아닌데? 일단 좀 가격이 좀 세요. 커스텀 커피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나? 커스텀 커피 본사 인스타그램이랑 있네요. 인스타그램밖에 없나?
본사 보면은 용인 카페라고 나와 있고 어떤 컨설팅 업체와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들이 컨설팅을 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홈페이지가 연결이 왜 안 되지? 일단 가격을 보고 싶은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번 그래도 관심이 생기는데 뭐 일단 가격이 비싸든 싸든 일단은 새로운 스타일의 커피 전문점이니까 한번 봐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좋은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편견을 내려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가격이 비싼 집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커피가 맛있대니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커스텀 커피라는 브랜드를 이제 교육생들 통해 들어가지고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0%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쭉 불렀던 집 중에 커스텀 커피 빼고는 다 먹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커스텀 커피는 안 먹어봤고 10%도 먹어봤고 제가 방송에서 리뷰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먹어봤어요. 엔젤리너스도 많이 먹어봤고 할리스도 먹었는데 일단은 11위가 10%, 12위가 엔젤리너스, 13위가 할리스, 14위가 아마스빈. 근데 아마스빈은 거의 뭐 버블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15위가 하삼동. 하삼동을 제가 최근에 먹었는데 맛은 괜찮은데 조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뭐야 감성 커피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얘네도 약간 로고가 빨간색이 있어서 가지고 여기 감성 커피가 없네요. 여기 순위에 16위에 달리는 커피. 이것도 뭐야? 달리는 커피? 또 처음 들어보네. 커피 베이 더 리터. 더 리터도 먹어봤고 빌리 엔젤도 먹어봤고 봄봄 테이크아웃. 이게 또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 모르겠네. 뭐 아무튼 22 순위가 이렇대요. 일단 제가 모르는 게 봄봄 테이크아웃, 달리는 커피, 달리는 커피 한번 검색해 볼까? 또 뭐야? 달리는 커피. 참 세상에 진짜 브랜드가 너무 많어. 달리는 커피. 그냥 이런 프랜차이즈만 다니면서 커피 소개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달리는 커피가 제가 사는 동네도 있네요. 어허. 있구나. 근데 얼마야? 달리는 커피.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카페인데 커피 가격이 좀 이 브런치 전문점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약간. 이 커피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아메리카노는 2,800원, 3,000원대 정도니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가격인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샌드위치나 이런 걸 파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 상권 쪽으로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재밌네. 이렇게 브랜드가 많다는 거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먹어보는 재미만 해도 한 집씩만 가서 먹어도 평생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창업 비용을 좀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투썸 플레이스는 기본 총 비용이, 이게 뭐야,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단위가 안 나왔네요. 단위를 좀 소개해 줘야지. 아니, 자료를 올릴 거면 단위를 잘 표기해 놔야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 기본 면적 해놓고 149 그러면 뭐, 149평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뭐, 아무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써놓기는 뒤지게 많이 써놨는데 이 단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뭐 보증금 해놓고 15,000 이렇게 하면 뭐 5천만 원이야? 뭐 500원이야? 5천 원이야? 알 수가 있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한번 심심하면 한번 보시고 일단 뭐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만 일단 비용 자체가 그래도 지금 많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소리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또 다른 기사들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옆집에 또 카페 출점 제한 외치는 점주들이라는 내용이네요. 이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거를 잘 안 하고 있죠. 3년 새 커피 음료점은 50% 이상 늘었고 저가 프랜차이즈 증가가 부각되며 본사 규정에도 제살 깎기 불가피 공정위의 규제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커피 전문점 매장 증가 추이가 이디야 커피, 뭐 메가 커피, 컴퍼스, 백다방 몇몇 이제 메이저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들을 이제 놓고 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 뭐 이제 이런 걸 소개하는 건데 가장 많이 는 게 이 메가랑 컴퍼스고 이제 이디야랑 백다방이 이제 조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좀 저조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제가 있는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이디야 커피가 그 한 상권에 반경 1km 내에 3개가 있어요. 컴포즈도 그렇고 메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종 브랜드들이 옆에다가 똑같은 애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좀 그 뭐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뭐 을지로 광화문 이런 데 가보시면 메가 옆에 컴포즈 있고 컴포즈 옆에 또 이디야 붙어 있습니다. 거기 그게 어디지? 거기가 아마 종각일걸요? 광화문 쪽일 거야. 광화문 쪽 가보시면 광화문 쪽 가면 이제 막 컴퍼스랑 뭐에가랑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가 근처에 또 하나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 동종업계에 똑같은 컨셉의 카페가 연달아 계속 붙어서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들어와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내가 잘 해먹고 있는데 네가 먹으려고 또 들어와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나도 장사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뭐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면 사실 좀 기분 나쁘잖아요. 왜 너만 혼자 먹으려고 그래? 나도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적 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정부에서도 약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나라에서 이런 자율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쟁을 하면 피해를 누가 입느냐? 일반 서민들이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를 차려서 내는 본사는 어차피 매장이 늘면 좋지 나쁠 게 없거든요. 맞잖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100개든 2000개든 늘면 늘수록 좋지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나쁜 건 누가 나쁜 거냐? 가맹점들이 나쁘죠. 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그 돈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끼리 싸우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본사를 이제 압박한다든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들에게 뭐 예를 들어 출점 제한을 두는 거죠. 뭐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는 동종업계가 못 있게끔 뭔가 이런 약간의 규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본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묵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은 이제 EDR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EDR을 하고 있을 때 이제 EDR 매장을 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EDR가 가장 잘 될 때였거든요. 냈는데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다가 EDR을 또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EDR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내가 이쪽 상권에서 먹고 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 반경 뭐 몇백 미터도 안 되는 데다가 하나 또 내주니까 뭐 나눠 먹으라는 얘기냐? 이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많이 항의하고 그랬는데 사실 본사 쪽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뭐 원두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뭐 원두 한 박스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걸로 끝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프랜차이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그렇게까지 뭐 큰 혜택을 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약간 요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결과적으로는 이 일반 서민들, 가맹점을 하는 일반 서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도태되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돈은 본사가 벌고 죽는 거는 일반 서민들만 죽고 그러니까 좀 그닥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나치게 이 과열화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한다는 거는 약간 이거는 그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맞는데 지나치다 싶으면은 약간의 개입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카페는 좀 지나쳐요. 실제로 이렇게 동네만 다녀봐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네에도 지금 컴포즈가 반경 1km 내에 3개가 있고요. 메가도 3개가 있고 이데아도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브랜드는 한 3개씩 있어요, 카페가. 근데 뭐 이제 뭐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게 3개씩 있진 않아요. 뭐 치킨집이나 이런 게 3개씩 있진 않은데 유독 커피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마음은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마구잡이로 내준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 세븐일레븐 세븐카페 리뉴얼, 바디감 풍미 강화. 그러니까 이제 원두의 품질을 개선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마트24도 제가 그 카페 엑스포 갔을 때 뭐 원두를 새롭게 출시한 건지 개선한 건지 모르겠는데 블루 마운틴 블렌드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부스에서 먹었을 때는 좀 제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좀 별로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차라리 브라질이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날따라 좀 안 좋게 맛이 나왔을 수도 있죠. 비도 오고 하니까 뭐 추출 세팅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날 제가 먹었을 때 좀 별로였는데 뭐 좋은 취지로 원두 품질이 개선이 돼서 맛있는 커피를 소비자한테 먹는다면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참고로 세븐일레븐은 이제 롯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답게 세븐일레븐이 일본 브랜드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알고 먹자 이거죠. 네, 알고 먹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BGF라고 그래서 그 중앙일보, 네, 홍신의 집안, 네, 그냥 알고 먹자. 네, 그냥 알고 먹자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무슨 불매운동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뭐 아무튼 세븐일레븐이 원두를 좀 업그레이드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스타벅스 점장 연봉 미국과 비교해 봤더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스타벅스 점장 6년차 연봉이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 너무 적다. 박봉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많이 주는데? 일반 커피 업계 치고는 많이 주는데? 사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점장한다고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회사 거의 없어요. 네, 스타벅스를 내가 다녀본 것도 아니고 여 기사에는 이제 원래 대외비다라고 이제 대답하기를 꺼려했지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봉에는 만족한다고 했다. 다만 잔업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이 커피 쪽 일이 뭐 발주하고 인원 관리하고 매장 관리하고 뭐 메뉴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뭐 추출 세팅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업무가 많죠. 많은데 보통 이제 제가 시간당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 받았던 거를 생각하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이제 급여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이제 호주 정도 돼야 이 바리스타들이 이제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보편성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 대기업에서 이제 일하는 이 서비스직 직업인에도 불구하고 5천에서 6천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적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 점장이 몇 시간을 일하고 뭐 어떻게 쉬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점장급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다? 상당히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취지로 이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미국이 얼마를 받는지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미국이 얼마 받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점장급이라고 해서 만약에 5천만 원 성과급까지 해서 6천만 원 가까이 받는 거는, 저는 이 정도면은 대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바리스타들의 업계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애들이 거의 8, 90%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시간당 최저시급 받고 일하거든요. 근데 시간당 19,000원에서 3만 원 넘는 미국 스타벅스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앞뒤가 안 맞지. 일단 미국에서 3만 원 받는다고 계산해볼까? 내가 받는 금액이 보통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경력이 오래되고 뭐 어찌됐든 뭐 이래저래 대우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지같이 사는데, 나도 스타벅스 점장이 날 것 같은데? 아, 그냥 스타벅스 갈걸. 아, 진짜. 계산해 볼게요. 3만 원씩 계산해서 보통 하루에 이제 식사 시간 빼고 8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8시간. 그러면 이제 하루에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인데 이걸 곱하기 이제 며칠 일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 서비스 직군들이 주 6일 정도 일합니다. 주 6일. 그러면은 6, 4, 24. 그럼 보통 24일 정도 일하는 거예요. 24일 일한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57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76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통 시급 2만 원에 3만 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주유상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나와요.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제 보통 4일에서 5일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 6일을 일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받겠죠? 진짜로?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곱하기 12일 하면 12개월이니까 연봉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6,9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3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럼 이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시급이 한 2만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만 원이라고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8시간, 보통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1시간 포함해서 이제 9시간이죠.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25일 정도 일하는 경우가, 이제 점장급이면 거의 뭐 주 6일 일한다고 봐야겠죠. 주 5일이 어려워요. 이 책임자 매니저나 이 관리자급들은 주 6일을 한다 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책정된 금액 자체가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4,800만 원. 이 정도 나오겠네. 4,8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스타벅스 점장급 되면은 시급 2만 원 받는다고 보는 거죠. 나보다 많이 받진 않는 거지만 진짜 시간당 3만 원 잘 안 줘요. 근데 이제 호주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3만 원이 넘죠. 시간당.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다 3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이 직급에 따라서 이제 만 원대 후반, 거의 한 2만 원대에서 이제 3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좀 바리스타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그럼 한 달 급여가 이제 400에서 50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바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4, 500은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400만 원씩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로 정말 좋은 회사들 다니거나 그래도 중견 회사급 정도 당기는 직장인들이나 돼야 뭐 성과급 제외하고 한 3, 400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200도 못 받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기사가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직군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이 오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이 반감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일본도 우리나라 수준인데 뭐 이제 이렇게 또 개기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게 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일본은 이제 10년간 장기 디플레이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시급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근데 10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빽빽거리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급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신 주유수당이나 이런 건 없애야겠죠. 주유수당 같은 건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 임대료 올라가고 다른 거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다 묵인하면서 왜 시급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보장받는 시대가 돼야지. 대충 일하는 애도 똑같이 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애도 똑같이 돈 받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애들은 돈 더 주고 열심히 일 안 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제 일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돈을 조금 버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면 공산주의지. 내가 잘못됐나? 나 그렇게 생각하네. 시급은 올라가고 그만한 처우 개선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애한테는 당연히 이제 급여가 짜게 나가는 거고 또 근무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주는 거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부담하는 임대료라든가 대기업들의 어떤 물가적인 행포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보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축적하고 독점화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왜 무조건 나쁩니까? 물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떼간다고 물론 배 아파할 수 있는데 많이 벌잖아. 뒤지게 많이 벌면서 왜 그래? 아무튼 개소리였어요. 자, 기사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시음 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어볼 커피는 카누 디카페인입니다. 카누 디카페인. 얘 또 머신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얍! 캡슐 커피 머신을 이렇게 당겨 놓고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좁은 데서 녹음하려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야 되나? 자, 오늘 커피는 이 디카페인 카노 밸런스 디카페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키 플레이버라고 해서 캐러멜 밸런스 미디엄 바디. 볶은 커피 100% 네덜란드산 OEM 주문 생산이라는 뜻이죠. 네, 밸런스 디카페 인텐시티 9이라고 써 있습니다. 달콤한 캐러멜과 균형 잡힌 향미를 담은 미디엄 로스트 디카페인 캡슐이라고 써 있고요. 일단 원산지는 네덜란드, 제조업소명은 유로캡스 BV라고 써 있습니다. 나도 몰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유로캡스? 어디 갔어? 구글링 하는 게 더 낫나? 아이씨, 이 또 키보드가 일로 가갖고. 이 삶이 어렵네? 자판치기가 어렵네? 전에 한번 검색했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유로 EURO 유로 시작 캡스 유로캡스 BV 나오네요. 싱 about 유로캡스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about 유로캡스 뭔 뜻인가요?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 상표 캡슐의 월드 리더라고 써 있고요. 2012년에는 네스프레소 시스템용 자체 라벨 커피 캡슐 시장을 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커피 캡슐을 주문 생산 제조해주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품이 뭐가 있나요?
일단 메뉴를 좀 보면은 제품, 돌체 구스토, 네스프레소 호환용이라고만 써 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네요. 그냥 이제 이런 제품들을 호환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다 이런 내용은 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인가? 관련 기사를 그냥 찾아볼게요. 네스프레소 프로페셔널 패드 및 캡슐 범위를 구별하는 1인용 제조업체 유로캡스. 일단 품질과 뭐 믿을만한 이 업체라는 홍보성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업체가 이 네스프레소 호환용 그리고 이제 돌체 구스토용 커피를 이제 주문 생산 받아서 이제 제조해 주는 업체로 이제 좀 알려져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동서식품이 이 업체에다가 이제 주문 생산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유명한 회사 정도로만 일단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먹어보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떤 원두를 썼다는 내용이 없어서 일단 카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누, 카누. 참고로 맥심 카누가 아니고 여기 그냥 카누로만 써 있습니다. 일단 제조 자체가 맥심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네스프레소 호환용 캡슐 이 유로캡스 BV에서 해서 그런 건지 일단 맥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지 않았는데 카누는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이며 라이센스하에 사용됩니다 라고는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누 자체가 그러면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란 얘기네요. 이것도 그럼 카누가 미국 거야? 맥심도 그렇듯이 그럼 카누도 미국 거란 얘기네요. 내가 이제서 알았어. 난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알았거든요. 카누를? 아 이게 아니네. 맥심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나오는 이 카누 역시 미국 브랜드라는 소개가 여기 써 있네요. 네스프레소는 동서식품 주식회사와는 무관한 제3자의 상표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로. 아하, 그럼 카누도 미국 브랜드네. 아하,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누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어딨어? 카누 홈페이지. 자, 일단 카누 자체가 맥심 카누로고만 알려져 있어서 이제 한국 커피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일단 여기 써 있듯이 미국 커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얘네 홈페이지에도 뭐 카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뭐야? 브랜드 스토어네. 카누 소개를 보고 싶다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중남미라고만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란 뜻이겠죠? 단종이 아닌 혼합일 가능성이 높고 CO2 초임계 디카페인 원두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스타일의 디카페인 커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초임계 디카페인 원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놨고요.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들은 것만 아는 거지. 제가 뭐 제조 공법을 직접 한 사람도 아니고 일단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요 초임계 디카페인 원두가 뭐냐면 단순히 얘기하면 이제 CO2를 용매로 해서 커피 원두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인계 상태의 CO2가 그러니까 초인계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참고로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초임계가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이 약간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를 그때 초인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초인계 뭐 RTG 오메가 3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진짜로. 그냥 이제 초임계 상태인 CO2를 이 카페인이 약간 있는 그 물질을 뭐 용해한대요. 용해시켜가지고 뭐 일정 성분의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커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생두로부터 일정 성분을 빼내려면은 어떤 용매가 있어야 돼요.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는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생두를 담가 갖고 이제 물에 녹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제 일정 당류가 이게 카페인이 녹아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녹아 나온 거를 여기에서 뭐 활성탄인가? 뭐 그걸 이용해서 뭘 제거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떤 커피로부터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떤 용매제로 이제 화학약품들 뭐 벤젠, 뭐 클로로포름 뭐 이런 거를 썼었는데 이게 건강상에 안 좋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랑 규격을 정했는데 커피 원두의 추출 용제가 이제 물이나 주정, 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나 이 초인계 이 이산화탄소 요거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맛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고 실제로 저도 이 디카페인을 취급을 많이 했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좀 맛이 좀 뭔가 빠진 듯한. 근데 요즘에는 이 커피 자체가 워낙 가공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상당히 맛이 좀 유사해졌거든요. 이 디카페인 공정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뭐 독일의 누구시기냐 뭐 독일 아저씨가 뭐 이거를 뭐 증기에 쐬어가지고 뭐 카페인을 용해시킬 수 있는 공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보통 알려진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많이 안 찾았죠. 왜냐면 커피를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커피를 워낙 먹는 인구가 늘고부터 이제 디카페인 시장이 이제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가 가장 이렇게 좀 건강한 거라고 알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인계 추출법이 뭐 돈이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원래 스위스 워터 방식의 이 디카페인 커피에서 이제 초인계 CO2 추출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나돌 만큼 그러니까 대규모 상업용 디카페인이 거의 이 CO2 이 초인계 뭐야 디카페인을 활용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저보다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뒤져보시고 아무튼 이 동서식품에서 나오고 있는 이 CO2 초인계 디카페인 원두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원두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제 옆에는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그 스모스 미디엄 로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 볼 거고요. 얘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중남미 커피에 아프리카 쪽 계열의 에티오피아의 향미를 이제 더한 이런 컨셉입니다. 최근에 사 먹었던 커피들이 이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 세 가지 브랜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향미를 많이 못 느꼈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상당히 예쁩니다. 일단 뭐 메탈릭한 이 메탈 소재 느낌이 잘 나니까 상당히 좀 예쁜데 한번 사진도 찍고 오 예쁘다. 일단 넘버 이 9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이런 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 괜찮은데? 9, 9. 자, 한번 커피를 먹어볼게요. 일단 머신을 앞쪽에 놓고 자, 오늘 비교해 볼 거는 카노 이제 스모스 미디엄 로스트 이제 약간 주이시하고 허브하고 베리하다라는 커피인데 먼저 약간은 쌉싸름한 커피부터 먹고 자 이게 지금 마시는 게 이제 디카페인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먼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스프레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네. 추출이 딱 알아서 30ml 정도 나오네. 기계 나쁘지 않은데. 자, 마셔볼게요. 일단 향 자체는 약간 좀 그 쌉싸름한 향들이 좀 납니다. 이 약간 배전도가 이제 미디엄 바디로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볶긴 했는데 많이 볶은 건 아닌데 써있기로는 이제 볶은 정도가 한 9.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더 볶은 거죠.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괜찮은데요? 일단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도 쌉싸름하지만 그 약간 좀 그 강한 느낌이 임팩트가 세진 않아서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먹으면 뭐 아싸 못 먹겠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아이스로 먹어볼게요. 얼음을 좀 넣어가지고 얼음을 좀 타서 하나 더 뽑아가지고 마셔보겠습니다. 얼음을 좀 넣고, 자, 어디 갔어? 야, 얼음이 안 집혀.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간 거죠. 얼음이 좀 녹았어요. 원래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얼음이 안 잡히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자, 여기다가 얼음 하나만 더 넣고, 이게 손으로 잡을까? 아이씨, 내가 먹을 건데 손으로 잡자. 아이씨. 어차피 뭐 내가 먹을 건데 뭐. 여기다 이제 찬물을 좀 넣고 미네랄 워터를 부은 다음에 샷을 하나 더 뽑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때깔 좋은데. 자, 디카페인인데 생각보다 맛이 좋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디카페인보다 더 맛이 있을 것 같은. 요즘에 그 저가형 프랜차이즈들 보면 디카페인 메뉴가 다 있어요. 웬만한 데 가보면. 그래서 좀 느끼는 게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의 다양성을 다 고려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만큼 이 디카페인 메뉴 자체가 보통 다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그래서 요즘 프랜차이즈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자, 참고로 디카페인은 아직 안 사 먹어봤고요. 마셔볼게요. 이게 약간 바디감도 약간 있는데 처음에 약간 산미가 있는 듯 싶은데 중후반부터는 묵직하면서 쌉싸름한 맛.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그 중남미류들이 보면 약간 중배전에서 좀만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볶으면 약간의 산미와 함께 그 무거우면서 쌉싸름한 맛 있죠. 전형적으로 많이 먹었던, 딱 먹어보면 많이 먹던 맛인데 하는 그런 맛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 콘트라베이스랑 비교해 보면 콘트라베이스는 약간 그 인스턴트스러운 느낌이 워낙 강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인공적인 향 플러스 커피 맛 나는 음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확실히 캡슐 커피가 더 리얼한 커피의 향이 느껴지면서 맛도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인스턴트 가공 커피들이 이제 한계가 맛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즉석 커피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원두를 갈아서 먹는 이제 리얼 커피들이 맛의 풍부함과 향의 풍부함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것을 뭐 맛없다, 맛있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디카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디카페인이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배전도의 커피다라고 이렇게 선보이면 이게 디카페인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많이 먹던 평범한 맛이라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낌새가 안 느껴집니다. 진짜로. 자, 이번에는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자, 지금 제가 여기 물 부은 거는 일단 미네랄 워터인데 그 어디서 산 거냐면 그 뉴코아에서 사는 거 있죠? 싼 거. 근데 이게 요즘에는 물들이 이 물아벨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물인지 정보가 잘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뽑아낸 그 물이에요, 물. 미네랄 워터. 자, 이것도 마셔볼게요. 자, 지금 제가 쌉싸름한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산미가 좀 도드라지는 써있기로는 이제 허브와 베리류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섞여 있고요. 과테말라, 콜롬비아가 블렌드 되어 있는 커피죠. 확실히 산미 쪽 맛이 더 훨씬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근데 베리류의 맛이 강하게 전달되진 않아요. 이 천천히 올라오네요. 약간 허브의 향미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기 박스에 써 있기로는 GC 허브 벨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해놓고 오히려 캐러멜 그 다음에 밸런스라고 써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GC 허브 베리보다는 차라리 이 허브 느낌은 좀 납니다. 근데 약간 GC하고 베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듯한 느낌이 나네요. 자, 얘도 한번 아이스로 먹어볼게요. 근데 맛이 캡슐들이 요즘에 잘 나오니까 사실은 밖에 나가서 2,000원짜리 안 먹어도 그냥 집에 혹시 테이크아웃 잔 같은 거 놓거나 텀블러에다가 얼음 넣고 해서 한 투샷 정도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면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카페를 가는 거는 이제 새로운 게 먹어보고 싶으니까 심심해서 먹어본다는 취지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가듯이 안 먹어본 데 가서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지. 뭐 사실 그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 뭐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목적성 자체가 다른 거죠. 일반인들이야 그냥 커피가 땡기거나 뭐 좀 잠이 온다 이랬을 때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는 거지만 저는 사실은 커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먹지 막 커피가 엄청나게 땡겨요 막 진짜 이 커피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아니어도 먹을 게 세고 셌어 지금. 자, 한번 얘도 아이스로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엄밀히 말하면. 네,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제 잔에다가 얼음 넣고 이제 샷을 받아서 이제 마셔보는 겁니다. 뭐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네. 물론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캡슐 커피류들이 캡슐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매장에서 먹는 이제 보통 한 20g 정도 담아서 머신으로 뽑는 커피보다는 확실히 좀 맛이 약해요. 향이나 맛이 좀 약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흉내가 되는 거죠. 확실히 이런 걸 딱 먹으면 뭔가 이렇게 향이 더 풍부하고 많이 난다든가 맛이 더 막 우리가 직접 매장에서 내려 먹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 바로 갈았을 때 그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홀빈 상태의 원두를 분쇄하면서 더 풍부한 향과 맛을 즐기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공되어서 나오는 커피류 중에서는 현재는 이런 캡슐류가 그나마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무래도 집에다가 머신을 놓고 그라인더를 구비해서 먹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먹어보면 확실히 이제 카누 스미스 미디엄 로스트는 이 산미 쪽이 부각이 되는데 그래도 중후반부에는 약간의 쌉싸름한 맛들이 연출돼서 한국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과하게 너무 산미가 나는 실제로 실키 라이트 로스트가 산미가 나는 쪽이었는데 사실 얘도 먹어보면 막 엄청나게 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누라고 하는 동서식품 회사에서 품질을 위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입맛을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카누에서 커피가 나오면 물론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높진 않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성,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요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맛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어요. 동서식품이. 그래야 이게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커피를 먹던 세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는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라고 그래서 뭐 과하게 주이시하고 허브 베리 향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먹으면 이제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 밸런스 디카페인도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다크 쪽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크라고 그러면 정말 옛날에 많이 먹던 그 쓴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얼음을 타서 물을 좀 타가지고 먹는 건데 괜찮아요. 밖에서 사 먹는 그냥 뭐 저가형 커피 뭐 값싼 입맛에는 그냥 무난한 그 정도 맛입니다.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도 음 밖에 나가서 많이 먹어볼 법한 맛인데 물론 이제 직접 갈아가지고 머신으로 뽑아줄 때 그 풍부한 향과 맛과는 좀 비교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면 홀빈 상태의 신선한 원두를 갖고 와서 직접 갈아가지고 드립으로 먹거나 뭐 다양한 추출 방법으로 내리는 방법이 가장 최고일 거고 이제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 뭐 이제 갈아서 청소하고 뭐 이거 버리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드립백이나 보통 드립백도 괜찮죠. 드립백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드립백 같은 게 더 맛이 좋지만 이제 머신으로 간편하게 먹고 버리기에는 이런 캡슐류가 그 다음 나을 거고요. 이런 거보다 조금 나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틱형 인스턴트 커피나 뭐 콜드브루 타입의 원액형 액상 타입의 커피들이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RTD 커피들이나 이제 캔 가공 커피들이 이제 아무래도 순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순서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가공 커피류들의 장점은 이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보통 이런 이 캡슐 커피가 10개 들어있는데 뭐 행사 프로모션 하면은 지금 아마 5,980원?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6,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마트 가보시면. 그럼 개당 6,000원 정도니까 10개들이가 6,000원이면 개당 60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진하게 먹는다고 가정해도 한 투샷 정도 캡슐 2개 쓴다고 보면 한 1,200원이에요. 하나 쓰면 600원이고. 600원에서 1,000원 정도 내서 이 정도 커피 마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죠. 물론 나가서 먹는 커피가 더 맛있는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렇듯이 맨날 맛집에 가서 최고급 뭐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집에서 뭐 간편식도 먹고 뭐 컵라면도 먹고 뭐 라면도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에요. 신라면 하나 끓여서 김치랑 뭐 단무지랑 먹으면 어? 뭐 세상 부럽지 않게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원가 따져봐야 뭐 가스값, 물값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한 1,000원 정도면 되잖아요. 보통 신라면 한 봉이 4개에서 5개 들어가지고 4,000원, 뭐 세일하면 3,000원대인데 그럼 개당 그 라면이라고 하는 게 1,000원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1,000원짜리 라면에다가 가스값, 물값, 내 노동값 해갖고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있다. 든든하게.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으면 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라면 하나만 먹어도 만족하잖아요. 뭐 진짜 먹성 좋은 애들처럼 뭐 한 4개나 5개 먹어야 아 배부르다 이런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음식들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커피도 이렇게 가성비 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소비자들은 만족하면서 먹는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상당히 무난하면서 대중성을 띤 커피 맛을 나타내고 있다. 솔직히 이걸 디카페인이 아니라고 그냥 먹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좀 배전도 있는 포인트의 커피가 아닐까라고 느껴집니다. 뭐 이렇듯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커피가 분명히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딜 가나 카페가 있고 뭐 웬만한 서비스를 받으러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병원을 가든 미용실을 가든 카센터를 가든 커피가 넘쳐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생활 필수품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커피의 선택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참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커피를 하는 업종의 관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일반 서민들이 이런 커피 업종에 도전을 해서 밥벌이가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이제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